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자, 오늘은 좀 재밌는 영상으로 시작을 할게요. 지금 사이버트럭의 차주신데요. 사이버트럭을 자율주행을 시켜놓고 FSD를 켜놓고 지금 사이버트럭 안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통해서 커피를 내리고 있어요. 정말 재밌는 장면입니다. 에스프레소가 내려왔고요. 지금 마시고 있죠, 이제. 네, 여유를 참 즐기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런 기술을 보면 테슬라 수요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테슬라의 수요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을 시켜주었습니다. 1분기 유럽 판매량이 좀 많이 빠진 것으로 나왔었고 5월 들어서도 중국 판매량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전주 중국 로컬 판매량도 나왔는데 이 점도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수요 문제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곧 있으면 로보택시 수십만 대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들어서면서 관세 전쟁 관련 분위기가 급반등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율이 이렇게 대폭 완화가 되자 시장은 계속해서 반등을 보여주었었고요. 전주 주말에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지만 그다지 시장에 큰 영향은 끼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은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물론 S&P 500이 0.4% 정도 빠지는 등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 하락세가 크지 않았고요. 자, 그간 반도체를 비롯한 테슬라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이 최근 컸어요. 최근 그 반등에 따른 기술적인 하락이 오늘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은 지금 2만 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최근 나스닥의 반등과 함께 엔비디아도 크게 반등세를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28일 장이 마감을 하고 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나스닥이 2만 선을 넘길지 2만 선에서 하락을 할지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될 것 같아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쳤는데 중동 지역에서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러브콜을 보내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엔비디아 실적에 크게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당분간은 역시 관세 이슈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7월 달까지 계속해서 관세 관련 소식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나스닥 주가도 전고점인 2만 선에 거의 다가선 만큼 관세 뉴스 하나하나에 따라서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9월까지 잘 버텨낼 수 있다라고 하면 9월부터는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연말 주가는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오늘 시장은 하락했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테슬라 금일 0.51% 상승한 343.82불로 마감을 했어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뭔가 도움닫기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일단 6월달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숨고르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 역시 시장의 반등과 함께 최근 반등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6월 로보택시 시작에 따른 이 AI 기대감에 반등 중인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멀티 국가 다국가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는 테슬라의 FSD가 유일하죠.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계 회사들은 중국 안에서만 자율주행을 실시하고 있고 웨이모 역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든지 피닉스라든지 일부 도시에서만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는 최근 네덜란드와 호주에서도 FSD 주행 영상을 공개를 했었죠. 오피셜로 공개를 했었습니다. 자, 그만큼 타 경쟁사와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점이죠. 글로벌 어디에서든지 엔드투엔드 AI 기술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는 테슬라예요. 테슬라의 AI 기술 발전에 따른 주가 반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 가지 우려점이 있었죠. 바로 자동차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올해 1분기 이 유럽 지역 판매량이 조조했어요. 유럽의 전체적인 EV 판매는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테슬라는 판매량이 좀 빠지는 것 같다라는 기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중국 로컬 판매량이 이렇게 꼬꾸라지는 모습이 나왔었죠. 특히 5월 첫 주랑 둘째 주에 판매량이 굉장히 조조했습니다. 이 보라색 막대가 이렇게
급격하게 낙하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6주차에는 3,100대밖에 팔리지 않으면서 우려를 낳았어요. 자,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5월 12일부터 18일 주차에 11,130대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10,000대를 넘겼어요. 5월 5일부터 11주차에 3,000대밖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서 우려를 낳았는데 다행스럽게도 본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5월 초는 노동절 연휴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쉬었죠. 그에 따른 일시적 하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휴 기간에 테슬라 공장 내 노동자들도 좀 쉬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생산량과 인도량이 동시에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11,100대로 다시 한번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올해 2분기 들어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했어요. 지난주 대비 무려 262%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전년 대비로는 아직까지도 19.9% 마이너스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본궤도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 8주차부터 13주차까지의 이 보라색 막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기 누계 기준으로는 이제 5만 대 수준의 중국 판매량이 다다르면서 전분기랑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단 5.6%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보라색 막대가 이 전분기라고 할 수 있는 파란색 막대를 뛰어넘고요. 이 연두색 막대에 좀 다다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두색 막대가 지난해 전년 동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년 동기는 좀 넘겨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지 모델 Y의 램프업이 드디어 판매량에 반영이 되고 있구나 라는 점이 인식이 되겠죠. 이 녹색 막대는 좀 넘겨주었으면 해요. 올해 연간 누계 중국 판매량은 여전히 전년 대비 6.5% 느린 편입니다. 자, 그리고 모델 3랑 모델 Y의 판매량을 비교를 해보면 자, 이번 주는 모델 Y가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어요. 3월 말에는 모델 Y가 10,000대를 넘길 때도 있었는데 5,990대밖에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델 3랑 거의 비슷한 수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신규 모델 Y는 특히 아태 지역에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수출 물량을 좀 더 배정을 하다 보니까 모델 Y 판매량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1분기 실적 레포트를 봐보면 신규 모델 Y가 런칭이 되면서 아태 지역에 기록적인 오더를 만들었다라고 테슬라는 밝히고 있어요. 자, 아무튼 테슬라 수요, 즉 판매량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카타르 이코노믹 포럼에 화상 인터뷰로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뉴욕 시간으로 아침 9시에 펼쳐졌는데요. 블룸버그가 독점 중계를 했어요. 블룸버그의 한 앵커와 함께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수요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차량 판매에 있어서 수요 문제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직면했던 문제들이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덧붙였어요. 올해 초에 있었던 문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도주의 수장에 앉았고 자, 이에 따라서 좌익 정치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로벌에 퍼져 있는 급진 좌파 정치 세력들의 맹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불태워지거나 테슬라 스토어에 테러가 감행이 되기도 했었죠. 자, 하지만 5월 달부터 지금 정치적 활동을 굉장히 줄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특히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덧붙이고 있고요. 유럽 상황 역시 이미 호전되었다라고 답해주고 있어요. 유럽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이러한 것들을 유럽 내 다른 카메이커에도 똑같이 해당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은 좀 주춤한 편이지만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좌파 세력에 의해서 매출이 일부 감소했지만 우파 세력의 매출은 일부 증가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 주가가 최근 잘 올라왔죠. 다시 1조 달러에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는 488불 최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었죠. 주가만 봐도 잘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정말 수요에 문제가 있었으며 1조 달러 복귀는 힘들었을 것 같다. 최고의 내부 정보를 주식시장의 분석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1조 달러, 즉 300불 이상으로 복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희망적인 소식을 우리가 접해볼 수 있었어요. 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 have done enough. If I see a reason to do political spending, I will. But I don't currently see a reason. 여기서 I have done enough는 충분히 정치를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는 정치에 크게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듯한 발언을 해주고 있어요. 충분히 정치에 돈과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할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워싱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기간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자신이 CEO로 있는 회사들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행스러운 점은 일론 머스크는 최소한 앞으로 5년 동안 테슬라 CEO 자리를 지킬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30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2030년까지 테슬라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2030년이 되면 로보택시라든지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이제 모든 것이 본 궤도에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5년간은 유지할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최소 5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테슬라에 전념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오랫동안 테슬라에 남아서 글로벌 최강 기업으로 만들어주길 바라겠고요. CNBC와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건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의 블룸버그 주간 인터뷰였고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내년 말까지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가 수십만 대가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는 웨이모와 비교했을 때 어나더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웨이모는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수년째가 되고 있지만 미국 내 단 1,500대 차량만을 보유를 하고 있고 소수 일부 지역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라이다와 HD 맵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HD 매핑이 되지 않은 곳은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테슬라 FSD는 다르죠. 인간과 같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딜 가든 인간처럼 인지하고 판단을 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게 테슬라 FSD인데요. 일단 2월 달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이 되면 로보택시 차량 대수는 순식간에 1,000대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웨이모와 비슷한 플릿 규모를 보여줄 거고요. 자, 내년 말이 되면 이제 수십만 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웨이모는 최근 1,500대의 차량마저 리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수십만 대와 1,500대의 차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곧 있으면 펼쳐질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다시 한번 확답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달 오스틴에 출시할 이 로보택시가 혹자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 운전석에 안전운전자가 일단은 앉은 상태에서 시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운전석에 안전운전자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운전석에는 아무도 앉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스퍼바이즈드 FSD 다음 달에 출시가 확실시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재밌는 점이 CNBC에서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우버 주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버와 테슬라 로보택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운전자가 있냐 없냐라는 뜻이 되겠는데 운전자가 없이 테슬라의 FSD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버 주가에는 큰 악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 역시 초기에는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스틴 지역 전체가 아니라요. 오스틴의 일부 가장 안전한 지역에만 로보택시를 투입해서 지오 펜싱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지오 펜싱은 우버랑 같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웨이모입니다. 웨이모 역시 지오 펜싱을 적용을 하면서 한정된 구역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일단 테슬라 역시 초기에는 그렇게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로보택시가 이 안전 구간에서 잘 작동되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대규모로 확산을 시킨다라고 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내년 말까지 자율주행 테슬라 로보택시가 수십만 대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캐시 우드 돈나무 누나가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로보택시 확산이 전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6월달 오스틴에 첫 로보택시가 출시되고 그 이후에 이런 몇 개 주 차원에서 연방 차원으로 그러니까 미국 전역으로 규제가 옮겨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일론 머스크가 그간 정치를 했죠. 그간 트럼프와 미국 정부에 헌신을 한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이제 보답을 받을 때가 됐죠. 하반기부터 보답의 기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년 말이 되면 로보택시가 이제 수십만 대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 주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까요? 자, 생각보다 확산 속도 빠르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테슬라 투자 주저하지 말고 아트라운TV와 함께 잘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